아스코르브산인 비타민C는 궤혈병 예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인체 내에 있는 비타민C는 대부분 환원형이며 일부만 산화형으로 존재합니다. 비타민C는 화학 구조적으로 취약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으며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열과 빛에도 약해 비타민C가 많이 들은 채소나 과일을 조리하실 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자체적으로 아주 강력한 환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원력은 항산화 작용으로 나타나는데 각종 활성산소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성산소종을 제거하여 노화를 억제하고 전반적인 신체 능력을 증강시켜 면역력을 강화하는 등 많은 이로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또한 체내 단백질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콜라겐의 합성을 도와 이로써 궤혈병 예방도 하고 피부 탄력도 지켜줍니다. 콜라겐 형성을 도움으로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하기도 하며 비타민C를 피부 기미 예방으로 복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 안에서 팍 하고 나오는 코르티솔 호르몬과 기타 다른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할 때도 관여합니다. 이 같은 호르몬들은 사실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에 흡연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비타민C를 필요 이상으로 소비시킵니다. 따라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비타민C를 많이 드시는 게 혈관 건강 및 전반적인 신체적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데 좋습니다. 비타민은 소화 및 분해되지 않고 소장 상피세포에서 그대로 흡수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세포 표면에 있는 관문인 수송체, 트랜스포터를 통해 이동합니다. 흡수된 비타민C는 간 문맥을 지나 간으로 전달되고 다시 간에서 각 조직으로 운반됩니다. 체내에서 사용되고 남은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에 대부분 소변을 통해 쉽게 배설됩니다.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인 특징인 이 비타민C는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고 분포되는 장점이 있지만 체내에 머무르지 못하고 간과 신장을 통해 빠르게 배설되는 점도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에서 이를 여과하고 과량을 바로 소변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체내 축적되지 않고 과량 이상은 몸 밖으로 빠지는 비타민C의 특성 때문에 메가도즈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안전한 복용 방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의 과량 섭취는 분명 1일 권장량보다 훨씬 높은 것이고 FDA에 따르면 최대 90mg밖에 안 되는 섭취량의 100배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비타민C는 많은 이점이 있는 필수 영양소지만 고용량 사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장장애. 가장 쉽게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속이 더부룩한 증상입니다. 비타민은 산성의 구조인 아스코르브산이기에 위장에 자극을 주어 설사, 메스꺼움, 위액역류 등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고 특히 빈속에 드시면 그 끔찍한 정도를 훨씬 더 강하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C의 장내 독성은 비타민C를 흡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위장관이 예민하신 분들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석 형성. 과량의 비타민C의 일부는 체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옥살산, 옥살레이트 등으로 변환됩니다. 과량의 옥살산은 칼슘과 만나 결석을 형성하여 신장 결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높은 함량의 비타민C를 아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평소 시금치와 같은 고옥살산 식품을 섭취하는 분이라면 비타민C 메가도즈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등의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 이 같은 약물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함량의 제산제의 경우 그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 알루미늄 독성의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와의 복용은 항생제 효과를 낮춰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비타민C를 과량 복용하시기 전에 드시는 약에 대해 의사 및 약사에게 꼭 상담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C 메가도즈를 강권한 라이너스 폴링은 각종 연구 결과가 비타민C의 과한 복용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게재되자 학술지 편집부를 반쯤 협박하고 다니면서 점차 그가 이뤄놓은 명예를 깎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암 예방을 주장한 폴링은 그 아내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본인 역시 전립선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나이 향년 93세였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주장한 비타민C 다량 섭취가 그의 몸에 큰 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폴링이 주장한 비타민C 만능론은 오늘날까지 주류 의학계에서 의해 정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용성이 특징으로 인해 과량 이상이 몸 안에 축적되기 어려워 딱히 특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타민C를 매일 먹어야 할까요?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성인들은 적당량의 비타민C 약 65에서 90mg이 하루에 필요합니다. 국내 기준을 따르더라도 성인 남자가 75에서 100mg 정도, 성인 여자도 비슷한데 임산부는 여기서 플러스 10mg, 수유부는 플러스 35에서 40mg입니다. 아주 미미한 용량입니다. 하지만 이 양은 아주 기본적인 양처럼만 보입니다.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생물학적 반응을 위해 확실히 필요한 조효소로서의 비타민C의 최소량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비타민C 과량 섭취가 필요한 걸까요?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비타민C의 과잉증을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을 심각하게 넘어서지 않는 한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함량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러 특정 비타민의 효험이 확인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에게는 비타민C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구를 상대로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 고함량의 통계적 이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식생활로도 가끔은 한두 가지 영양소가 부족할 때가 있는데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은 이런 식생활로도 이따금 발생하는 결핍을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들은 건강한 식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큰 결핍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미 식품 100g에도 피망 150에서 170mg, 유자껍질 150mg, 파슬리 120mg, 브로콜리 120mg, 레몬 100mg의 비타민C가 고함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의 섭취 대안으로 슈퍼푸드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슈퍼푸드라는 용어는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몸에 이로운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자연과학보다는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부각된 면이 없진 않지만 영양소가 실제로 풍부하게 들어있고 비타민C 역시 풍부하게 들은 식품이 많습니다. 최초로 슈퍼푸드라고 불린 것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블루베리입니다. 여기에는 비타민C 및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비타민 K, 섬유질 역시 많이 들어있습니다. 초록잎 채소로는 케일과 브로콜리가 비타민C가 특히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감소시키기는 이런 채소들은 노화 관련 실형 문제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C나 무기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될 것은 없다곤 해도 인체에서 필요한 양을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몸에서 노폐물로 인식해 이를 배설해 버립니다. 지용성 비타민과 다르게 수용성 비타민C는 체내에서 저장했다가 나중에 쓸 수 없기에 소변 등으로 배설시켜 버리지요.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것이 아닌 이상 비타민C 메가도즈보다 차라리 몸에 좋은 섬유소들도 들어있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로 식습관을 보조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